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책 출판 기념회에서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동훈은 정말 이 민주공화국을 대한민국 헌법을 능멸한 검찰의 범죄 역할의 핵심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건방진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를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물병 있으면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가린 단어가 많습니다. 그만큼 원색적인 그런 주장을 좀 했는데 구정 차장님, 네. 결국엔 돈봉투 의혹 수사가 부당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또는 자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 수사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을 하면서 이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정 섞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물론 뭐 당사자가 저렇게 반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상 자신의 어떤 출판 기념회라는 것은 공적 자리 아닙니까? 그런 공적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법무부 수장을 겨냥해서 저렇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좀 정당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실제로 검찰 수사를 지휘한다기보다는 법무부 행정의 책임자고,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어떤 검찰 소환 요구도 없었는데 두 차례나 자진 출두 형식을 취함으로써 오히려 이 검찰 수사를 좀 방해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었는데요. 저는 송영길 장관이 아무리 사감이 있다 하더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업무를 하는 법무장관을 향한 저는 인신 공격성 발언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장관 바로 맞받아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혐오 스피치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열심히 사는 시민들 위해 도덕적으로 그동안 군림하면서 정치를 후지게 만들어 왔다. 그리고 이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 전체 중 제일 뒤쪽이라면서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이 무시하지 않고 바로바로 맞대응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이렇게 대응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3.8년, 3.86 운동권 이제 세력의 저는 역사적 이미 임무는 끝났다 봅니다. 그분들이 한때 학생 운동으로서 일정 부분 이게 민주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누렸습니까? 이제는 이제 그 3.86 운동권 세대들 좀 이게 용태가 필요하다 이런 데 지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송영길 대표는요. 옛날에 2000년 5월 17일 새천년 NHK 그 카라오케에서 5.18 전야제 때 그때 그 룸에서 이제 그 술 마신 이런 게 추태가 임수경 의원에서 폭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베트남에서도 상당히 그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런 이제 그 도덕적으로 좀 이게 논란이 많았던 이런 분입니다.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아니 돈봉투 뿌는 게 무슨 중대 범죄라고 이렇게까지 수사하느냐 이 말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옛날에 법무부 차관했던 이용구 이분이 윤석열 총장 때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이게 술에 취해서 뭐라 했냐? 아니 강남에 가면 몇십만 원 주면 사는 표창장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이걸 수사해가지고 조국을 잡느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이 인식이 똑같아요. 조국 장관이 뭐 부인이 위조한 표창장이 몇십만 원 주면 이게 강남에가 아무나 살 수 있는 걸 이건 뭐 큰 범죄냐? 이런 인식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돈봉투를 여러 명한테 뿌리면요. 당대표의 그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돈 안 뿌렸으면 이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엄청나게 중대 범죄인데 이게 무슨 중대 범죄냐? 이 인식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인식입니다. 네, 지금 뭐 앞서서 뭐 베트남 관련이라든지 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 한 장관의 이런 발언들이 좀 정치 행보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정 차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도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과거에는 보기 힘든 모습이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국무위원에 대한 저런 인신 공격성 발언도 과거에는 찾아보기 좀 어려웠는데 최근 들어서 검찰의 어떤 수사가 다방면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거나 또는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넘어서 저렇게 인신 공격성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대상자인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도 과거 이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판을 뭐 한번 겸허히 수용하겠다 또는 뭐 그 다시 돌아보겠다 이렇게 수용하는 모습을 취했다라면 이 한 장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뉴노멀한 이 대응으로 좀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시콜콜하게 어떠한 점이 잘못됐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이 부당한 비판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물론 어떤 분들은 한 장관의 저런 즉각적인 대응에 대해서 시원하다, 통쾌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권과 또 국무위원, 행정부의 어떤 일원이 저렇게 설전을 주고받는 모습은 안정적인 어떤 국정 운영이라든지 또는 정치의 어떤 발전에 약간 좀 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시각으로 보는 국민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에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최근에 용산으로 이사했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이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용산 용문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윤석열이 바로 여가 있기 때문에 무너뜨리러 가까이 있어야겠다 왔고 더 이상 두면은 나라가 더 망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말 내년에 끌어내야겠죠.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 좀 질문 드릴까요? 지금 용산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출마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이게 좀 이렇게 센 발언을 이어가는 게 이 내년 총선 출마와 무관치 않다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에 다시 들어오시기도 힘든 상황이고 민주당에 뭔가 직을 달고 출마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 뭐 지금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뭐 조국 전 장관이라던가 또는 외부에서 이제 민주당 인사였다가 지금은 민주당을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좀 연대해서 무언가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봤을 때에는 사실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의혹이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그만큼 실망도 많이 하셨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런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저는 수사 절차라든지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자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본인이 정말 정치를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의 수위가 올라가고 이분이 뭔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포섭하려는 여러 움직임을 보일수록 좀 불편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움직임이나 뭐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확고하게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좀 불편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과 저희는 사실 분리되어 있지만 총선 때가 되게 되면 뭔가 연결고리로서 국민들에게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결코 민주당에게 좋은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께서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시다면 사법 절차를 다 마무리하신 뒤에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